2026년 1월 댈러스의 어느 한적한 녹음 스튜디오. 거물급 빌보드 랩스타들이 여느 때처럼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곳의 레이블 사장과 래퍼는 계약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요. 이때 소속 래퍼가 먼저 비즈니스 미팅을 할 것을 제안해서 그들이 이곳에 모인 겁니다. 사장은 흔쾌히 미팅을 잡고 대화를 하러 이곳으로 도착했지만, 그런데 이 미팅은 평범한 미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스튜디오에 발을 들이는 순간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는데요. CEO를 불러낸 래퍼 그리고 함께 이곳에 도착한 8명. 이들 모두는 다름 아닌 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납치된 레이블의 사장은 트랩신의 전설 그리고 살벌한 갱스터로 유명한 구찌 메인, 그리고 그런 그를 납치해 총을 겨눈 소속 래퍼는 푸시 아이스티였습니다. 샤이스티는 자신의 키워준 스승과도 다름없는 구찌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내용은 소속 아티스트 계약 해지, 자신의 머리를 향한 총구, 그에게는 사인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푸샤이스티와 함께 구찌 메인을 납치한 이 8명 중에는 충격적이게도 래퍼 빅30와 그리고 푸샤이스티의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강압적으로 원하는 계약 해지 서류를 얻어내는데 성공했고 순순히 떠나는 듯 했으나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찌 메인의 결혼 반지, 시계, 귀걸이, 현금을 강제로 빼앗았고 해당 장소에 있던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강도질했는데 롤렉스 시계, 루이비통 가방, 에어팟, 지갑 등 아주 다채롭게 고가품들을 빼앗고는 피해자 목을 조르고 구타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인스타에서 그들이 빼앗은 장신구들을 버젓이 자랑했죠. 하지만 푸샤이스티의 납치 강도 행각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강도질이었습니다. 샤이스티는 이미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가택연금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사당국에서 그의 GPS 기록을 보고 바로 증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SNS에 버젓이 자랑했잖아요. 이 납치극에서 푸샤이스티가 빠져나갈 구멍이란 없었습니다. 푸샤이스티는 1999년 멤피스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멤피스 지역은 미국에서도 힙합의 성지로 떠오를 만큼 유명한 곳이죠. 대표적으로 프로젝트 팻, 36 마피아, 요가리, 키글락, 영돌프, 머니백 요가 바로 이곳 출신입니다. Down at my cell phone. Message say she on the way and she me like they copping the J. I told her get right, start acting your age. Can't believe you. 이렇듯 풍부한 음악 자산을 가진 이 멤피스에서 자라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18살이 되었을 때 그는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2019년, 2020년 동료 래퍼 빅30와 함께 여러 곡을 발표하고 또 프로듀서 테이킷, 래퍼 머니백 요와도 함께 작업을 하며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어느 정도 입지까지 올라오는데 성공했습니다. I might be next to blow, but I'm still trying to scratch them both. 375. You ain't never shot at nobody, you never pulled the trigger. You ain't never touched the bell of strong and sat there till it's gone. Ain't no plus. 그러던 중 어느 날 애틀란타의 거물 래퍼에게서 영입 제안이 오게 되는데요. 그 래퍼는 트랩신을 개척했다는 공이 있을 만큼 엄청난 인물, 구찌 메인이었습니다. 구찌는 그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보았고 곧바로 그를 1070 레코드에 영입하는데 이때부터 샤이스티는 단순한 언더그라운드 래퍼가 아닌 메인스트림 아티스트로 발돋움하는 데 성공했죠. I had to laugh, it kept me from crying. Said it was all good, but I was lying. Stood on my Remember them days I was stuck in the creek. I had somewhere to sleep, but I didn't have a bed. Jumped off the I turned Sonic for money in the trap Monday to Sunday. 그리고 2020년 정말 씬을 뒤흔들었던 전설의 노래가 등장했는데 이 곡은 딱 한 번만 들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중독성을 자랑하는 노래입니다. 리더크가 함께 참여한 노래 Back in Blood는 공개되자 빌보드 핫백 차트 93위에서 출발해서 결국엔 13위까지 기록을 세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성공의 물살을 올라탄 샤이스티는 드디어 대망의 앨범을 내는데 구찌와 계약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짧은 기간에 발매된 이 믹스테이프 샤이스티 시즌은 빌보드 200 차트 4위로 데뷔하고 최고 순위로 3위까지 기록하는 충격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애플뮤직에서 3주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show me it work or something. Hey, that chopper get the shit. 하지만 이렇게 그의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법적 문제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우선 저지르고 보는 갱스터 래퍼였는데 그의 이력은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샤이스티에게는 크게 보면 두 개의 혐의가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2020년 푸샤이스티는 마이애미에서 조던과 마리아나를 거래하러 거리를 나섰습니다. 샤이스티는 판매자를 차에 태웠고 그는 차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때 낯선 차량에서 두 남성이 차로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들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던과 마리아나의 값을 치르는 대신 판매자들을 향해 총을 겨눴고 이때 그들은 판매자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판매자는 총에 맞았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졌고 샤이스티 일행은 현장에서 도주한 후 루이비통 가방과 현금을 자랑하는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모리얼 데이에 샤이스티가 마이애미의 유명 스트립 클럽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을 때 사건은 발생했습니다. 그가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의 주머니에서 현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순간 관객들이 돈을 주우려 달려들었고 화가 난 샤이스티는 총을 꺼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 총알은 보안 요원의 발목을 맞췄고 그는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되게 됩니다. 평소 너무나도 쉽게 총을 꺼내드는 샤이스티는 결국 징역 5년 3개월을 선고받았고 가장 커리어적으로 잘 나갈 때 그는 옥중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감옥 생활이 3년이 지나갈 때쯤 그는 조기 석방되었고 다시 커리어에 복귀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2025년 12월 12일 그의 컴백 싱글 FTO를 발매하게 됩니다. 이 곡은 빌보드 핫백 차트 22위로 데뷔하는 죽지 않은 샤이스티의 인기를 실감하게 해주었죠. Walked out the jail, I saw 6 foreigns. I just got out the bunk bed, 3 million cash. 멤피스 지역에는 수많은 갱단이 존재하는데요. 범죄율이 높은 이 흑인 거주 지역에선 어딜 가든 이 갱단들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거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멤피스에는 102개의 갱단이 존재한다고 조사되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샤이스티가 속해 있던 크루 차파갱은 다른 크루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주경계를 넘나들며 범죄 행각을 벌였는데 일반적인 동네 갱과 달리 암호화된 앱을 사용하고 무기 지급법을 교육하는 등 그 방식이 완전 군대와도 같았다고 합니다. 샤이스티는 이런 조직원들에게 각종 폭력 범죄를 지시하며 범죄 행각을 벌여왔는데 그는 아티스트로 벌어들인 돈으로 각종 무기를 구매하고 이 갱단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샤이스티의 절친한 친구 빅30도 이 크루에 속해 있었는데 그 또한 약물과 각종 총기 사건으로 기소되기도 했었고 차파갱의 릴 행크가 라이벌로 오인에 총을 쏴 무고한 시민이 평생 마비로 살아가게 되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멤버는 살인 한 건과 살인 미수 2건으로 이미 감옥에 수감되어 있기도 하죠. 샤이스티는 힙합 역사상 유례없는 방식으로 커리어를 성공시켰고 동시에 범죄 제국을 꿈꾸며 두 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갱단 크루에 멤피스의 주민들은 공포에 질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샤이스티의 아버지는 맙버스라는 랩네임으로 활동하며 맙타이스 레코드를 설립했는데 샤이스티가 어릴 때 복역하기도 했었죠. 이런 거친 환경 그리고 살인사건이 난무하는 멤피스의 우범 지역에서 자라나며 샤이스티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샤이스티와 리더크의 히트곡 백인블러드에서 팬들은 샤이스티의 가사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가사가 아니라 어떤 사건을 암시하는 듯 했거든요. 그 사건은 바로 그와 크루 멤버 2명이 멤피스의 라이벌 집단 집에 쳐들어가 총기 더미를 무더기로 훔쳐온 사건이었습니다. 샤이스티의 조롱 섞인 가사 물건 뺏어간 거 누구인지 알지 목숨 걸고 되찾으러 와라. 이 대목은 그의 라이벌 갱단 멤버들에게 직접 대놓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 라이벌의 갱단의 이름은 EBG의 멤버 이지슬은 곧바로 디스곡을 발매했는데요. 루머스에서 그는 샤이스티를 아주 낱낱이 까내렸습니다. We don't like to slide up on they block, or they might turn me in. Fuck the bitch. Blame the bitch who made the pose it like your partner, he got ghost bells again. Free dub. 하지만 노래가 발매된 지 불과 며칠 뒤 이지슬은 거리에서 총을 맞게 됩니다. 그는 병원에서 깁스를 한 채 퇴원했고 곧바로 다음 디스코 패럴라이즈드를 발매합니다. Bitch stepping up shit so long, my ups wish I were paralyzed. Say you shot it, just a whole little bitch, you know bad. Nigga, bitch stepping up. 멤피스는 북부와 남부 갱단 간 갈등이 있는 도시죠. 차파갱과 EBG, 갱단 간의 끊임없는 보복과 긴장 상태는 멤피스의 살인율을 증가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고 도시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샤이스티를 영입한 구찌 메인은 2000년대 중반 애틀란타를 기반으로 트랩이라는 장르를 메인스트림으로 끌어올린 인물이에요. 작업량도 압도적이어서 감옥에 있을 때도 믹스테이프 20장 정도 발매될 만큼 압도적인 다작 왕입니다. 구찌 메인은 그렇게 힙합씬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치프 깁, 영더 비고스, 코닥 블랙 등 그의 손을 안 거쳐간 트랩스타가 없을 정도로 지금의 힙합 대스타들을 탄생시킨 미다스의 손입니다. My fam, I'm sitting on sixes, no 20s in my cause it's more than that. First thing first, baby girl, let's get acquainted. I got so many feelings, I might can't never go to counter the but Drake say he 그의 가사처럼 구찌에게도 수많은 법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힙합씬을 문제아로 통했는데 그의 범죄 경력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충격적이게도 살인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알기 위해선 영지지와의 비프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지와 구찌는 함께 IC라는 곡을 만들었는데 그들은 이 곡의 소유권을 두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even his own mama know Roger Davis a bitch. To be honest, nigga, my biggest fan. Don't it sound just like me? Yes, yes. 그렇게 구찌 메인은 지지를 디스하는 라운드 1을 발표합니다. Jeezy can make a hit with a Louisville slugger. Did investigations. Now I know your background. Heard you from home. 2005년 5월의 어느 밤 아주 충격적이게도 구찌 메인이 야밤에 습격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장기한들은 갑작스레 들이닥쳐 구찌를 위협하며 폭행했고 구찌는 자신의 총을 꺼내 이들을 조준한 후 곧바로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사건이 지나고 인근 중학교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그 시신은 다름 아닌 구찌를 공격했던 푸킬럭이었습니다. 그는 구찌의 총에 맞고 현장에서 사망한 건데 구찌가 이후 그를 묻어버린 것이죠. 푸킬락은 영지지 측근으로 구찌를 죽이기 위해 고용되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구찌는 곧바로 체포되었고 그는 계속해서 항변을 이어갔는데 그가 저지른 건 살인이 아니라 정당방위로 총격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년 뒤 그의 주장은 재판부에서 인정되었고 그는 정당방위로 풀려납니다. 그 후로도 구찌는 무면허 운전, 폭행, 무질서행위, 약물 소지, 총기 소지 등 감옥을 수시로 드나들었고 다작만큼 그의 범죄 경력 또한 힙합씬에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2026년에 와서 그런 구찌를 샤이스티가 납치해서 대담하게도 강도질을 벌인 거잖아요. 현재 8명 모두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종신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 구찌는 샤이스티 사건을 담은 곡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And after all that, boy, you still signed to me? Wow. I'm like Birdman. I thought it was a business meeting, but it was a setup. You learned from your daddy, so I guess that is hereditary. I'm that same nigga. Pen to the paper, but it's under duress. Wow. Read between. 오늘은 푸샤이스티와 그가 저지른 납치 강도 사건에 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야기가 새롭게 추가가 된다면 저는 또다시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재미있는 음악 소식 들려드린 저는 유령고구마였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음악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 유령고구마가 좋은 음악을 나눌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